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옆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다카하시 나고야 소송 지원회 대표가 3년 만에 광주를 찾아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한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광주시 공유자전거 타랑개가 운영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 2년 반 만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던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가 광주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다음 주부터 제한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또다시 멈춰섰습니다. 버스 회사 측이 가스 연료비를 체납했기 때문인데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함께 싸웠던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소송지원회 대표가 3년 만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다카하시 대표는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와 싸우는 듯한 할머니들의 현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우리 정부가 보이는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소송지원회 대표가 광주에서 만났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24년, 한국 대법원의 승소 판결이 있은 지는 4년이 지났습니다. 원고 5분 중에서 2분만 생존한 상황. 시간과 싸우는 이들에겐 서로의 건강을 묻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파이팅. 지난 1998년 일본의 양심 세력들과 나고야 소송지원회를 꾸린 뒤부터 다카하시 대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버시고 버팀목이었습니다. 반갑게, 제일 반가워. 아주 늘 우리 가족이나 한 가지요. 다카하시 대표의 다음 발길은 5.18 묘지에 안장된 김혜옥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 일본을 찾을 때면 배웅 나간 다카하시 대표의 차엔 김혜옥 할머니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라오케に行って歌って踊ってこれはヤン君とか하는 분도 같이歌って踊って一番賑やかで 3년 만에 한국을 찾은 다카하시 대표는 그리운 이들과 만남이 반가우면서도 최근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와 싸우고 있는 듯한 할머니들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被害国の政府が被害者市民に対して目を向けない。これはもう政府の資格が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또 외교부 제동으로 국민훈장 모란장 서운이 보류된 데 대해선 안타깝지만 한편으론 예상된 결과기도 했다며 할머니들이 건강을 잃지 않고 함께 싸울 수 있길 바랐습니다. 近代身体被害のことを知ってからもう35年になると36年になるでまだ解決してない本当に加害国の市民として申し訳ない本当に申し訳ないと思いつつ 다카하시 대표 등은 이번 방문 동안 지난 2003년 나고야 현지에서 근로정신대 문제를 고발한 연극 봉선화가 내년 광주에서 공연되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북한에 납치됐다 풀려났지만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던 전남 지역의 납북 어부들의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2달 전 독림호에 이어 최근 탁성호도 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가운데 전라남도의회도 정책 토론회를 열어 납북 귀환 어부 실태를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1971년 여수 안도선원 등 31명을 태우고 납북됐던 여수선적 탁성호. 납치 직전까지 해군의 구조를 요청했는데도 선원들은 북한으로 스스로 탈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탁성호 선원과 유가족들도 법원 재심 청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수선적 독림호가 전남 지역에서 첫 번째 재심을 청구한 지 2달 만입니다. 오늘 탁성호 선원 5명이 또다시 재심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치 당했음에도 기록상으로 명백한 전례 없는 납북 사건이다. 같은 날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남 지역 납북귀환 어부 실태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홍구 교수는 납부거부 사건을 국가가 북한으로부터 어부를 보호하지 못해놓고 거꾸로 간첩으로 몰아간 국가폭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어 납북기환어부 문제가 더 이상 동해안에만 국한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남해안 납북어부들의 실태와 진실 규명을 위해 전남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납북어선 중 전라남도 선적은 과거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만 최소 21척, 탑승 인원은 186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납북됐다 귀환하지 못한 전남 지역 어부도 최소 4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정선 경계선하고 한참 멀리서 여수에 무슨 납북어부야?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전라남도나 동해안, 서해안 양쪽을 다 갔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사건 3,600여 건 중 해결된 비율이 1%대에 그치는 납북어부 사건. 전남 지역에서는 더욱이 생소하게 여겨지는 남해안 납북어부 사건이 여수 어민들의 잇따른 재심 신청과 지역사회의 정책적 관심으로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도 춥고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늦은 밤부터는 눈이나 비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1에서 5cm가량의 눈 또는 5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특보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발효되겠고요. 특보가 내려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시설물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그제 황사가 발원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현재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지만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 미세먼지 정보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 공유자전거 타랑길 운영 여부가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도 별로 없는 사업에 더는 예산을 들이지 말자는 지적이 나오면서 2년 반 만에 아예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서구의 한 대로변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입니다. 광주시 공유자전거 타랑개가 자리마다 들어서 있습니다. 다른 자전거 보관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용하는 사람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광주시는 타랑길을 운영해 왔는데요. 이용 횟수가 하루 평균 70회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총 350대 풀려 있는 데 비해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무지구 일대 지역 밖에선 탈 수 없다는 게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상무지구에만 있는 걸로 알아서 저희 근처 동네에는 없어서 이용을 못 해봤었어요. 네, 이용 범위 확대되면은 잘 쓸 것 같아요. 회원 가입 시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많고 결제 수단이 한정적이라는 점 등도 타랑개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카카오 공유 자전거의 인기를 넘기 어렵다는 분입니다. 지금껏 타랑개에 들어간 예산은 16억입니다. 이 사업을 지속한다면 해마다 5억씩 추가로 투입됩니다. 광주시 의회에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타랑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예산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줄어드는 건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제대로 투자해서 활성화시킬 건지 아니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므로 공공자전거에 대한 투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자전거 정책에 반영하는 게 좋을 거냐에 대한. 하지만 하루 이용료가 1,000원에 불과하다는 장점도 있는 만큼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좀 더 마련해보자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간 영역은 근거리 교통수단을 활용하고 저희 타랑개는 레저라든가 근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영역을 나눠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광주시 공유자전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극심한 가뭄을 겪는 광주와 전남에 120억 원가량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에 따르면 행안부는 국민의힘 전남도당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극심한 가뭄으로 불편을 겪는 호남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관정개발과 저수지 준설, 광역수도망 설치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속히 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 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대책위는 또 현대산업개발에 2년의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릴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화순군 이양면의 한 목재 연료 공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외벽 55제곱미터와 설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설비 작동 중 분진 폭발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된 지 26일 만에 또 멈춰섰습니다. 시내버스 회사 측이 연료를 공급하는 목포 도시가스에 23억 원의 가스 연료비를 체납했기 때문인데요.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영하권의 날씨 속에 출근길, 등굣길에 나선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새벽 5시 첫 배차부터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멈춰선 건 태원 유진이 버스 연료인 압축 천연가스 대금을 목포 도시가스에 미납했기 때문. 7월부터 체납된 금액만 23억 원에 달합니다. 버스 운행이 재개된 지 26일 만에 또다시 임시버스가 투입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사 측에서 자꾸 이러면은 서민들만 이렇게 더 힘들어지고 그러잖아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회사 측에도 조금 양보하시고. 이제 그 출근을 8시 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버스가 넘어가는 게 무조건 첫 차가 8시 이후부터 시작하니까 그게 이번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은 지난 10월과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목포시가 재정 지원을 빌미로 개입할 수 있었던 파업 사태와 달리 연료비 미납 사태는 태원 유진 측이 감당해야 할 내부 경영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못하죠, 그거는요. 그렇죠. 그건 자기들 경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경영 정리를 해줘야죠. 이거는 좀 그때랑도 몸조가 좀 틀립니다. 목포 도시가스는 버스 회사가 가스비를 내겠다는 확약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연료를 공급하겠다는데 버스 회사 측은 추가 담보 설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파업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유감 표명 한마디 하지 않았던 태원 유진 사측이 한겨울 시민 불편을 의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혀 없는 지금 현 상황에서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보니까 막막하네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돼 인건비 지급이 없었던 지난 파업 때와 달리 이번 버스 운행 중단은 버스 운수 노동자 임금은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버스 운행이 안 돼 수입은 없고 연료비 납부, 노동자 임금 등 쓸 돈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태원 유진은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던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가 광주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났습니다. 풍산개를 두고 신구 정권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대통령 기록관과 광주시 간의 협의를 거쳐 우치 동물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건데요. 고미와 송강이의 모습은 시민들에게 다음 주부터 제한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고미와 송이가 광주의 새 보금자리를 틀었습니다. 사육사와 함께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고미와 송강이는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애들이 다 건강해 보이고 그거는 봤었고요. 그 대통령 기록실 다시 반환됐다는 건 봤었는데 생각보다 여기 와가 더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고미와 송강이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 경북대학교 동물병원에서 광주로 이송돼 왔습니다. 도난과 분실에 대비해
우치동물원 내 실내 사육장에서 키워질 예정입니다. 활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고미는 신장결석이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송강이는 외이염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원 안에는 고미와 송강이가 낳은 별이도 있는데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당분간은 분리 사육할 계획입니다. 저희 수의사들이 좀 전문화된 분야가 있는데요. 뇌과, 외과, 상과, 그리고 피부과, 안과 이 4개 과의 협력병원을 좀 지정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고미와 송강이가 광주까지 오는 데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고미와 송강이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입니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를 위탁받아 키워왔지만 관련 지원 입법이 추진되지 않아 지난달 대통령 기록관에 반환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기록관은 우치동물원을 비롯해 서울과 인천 등 풍산개 자견을 분양받은 곳에 고미와 송강이를 키울 수 있는지 의뢰했고 우치동물원 측이 키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우치동물원에는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의 후손 한 쌍이 키워지고 있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평화의 씨앗을 키우듯이 송강이랑 곰이랑 잘 새싹 다루듯이 남북 화해 협력을 키워나가는 마음으로 잘 키워보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분양이 아닌 대여 형식으로 광주로 온 고미와 송강이는 다음 주부터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2시간씩 동물원 산책을 하는 동안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경찰 의료기관과 손잡고 자살 시도자와 급성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위기 상황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경찰청, 국립나주병원 등과 함께 정신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응급 입원에 필요한 기관별 역할과 24시간 응급 입원 요청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지원과 협력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3년 친환경 농업 육성 기금 70억 원을 연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한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과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로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선발됩니다. 오늘도 춥고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늦은 밤부터는 눈이나 비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1에서 5cm가량의 눈 또는 5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특보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발효되겠고요.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그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지만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세먼지 정보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8도에서 1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구리의 0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8도로 오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전해상의 풍랑특보도 발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심한 추위가 시작됩니다. 아침 기온 영하권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도 1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